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필살기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디어 강사 활동을 지금 올해로서 1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들이 이미 DSLR, 미러리스급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또 렌즈까지 광각 렌즈, 줌 렌즈 그리고 단 렌즈까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장에 왔어요. 그러면 주머니 속에 있는 카메라를 우선 빼야겠죠. 카메라를 뺀다면 첫 번째 할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렌즈를 닦으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렌즈를 닦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오토포커스를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 렌즈 앞에 이물질이 있거나 지문 같은 어떤 그런 잔상들이 붙어 있으면은 포커스가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예전에 뭔가 내 영상을 찍었는데 포커스가 맞았다 안 맞았다 했다라면은 그 앞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을 확률이 높겠죠. 항상 렌즈를 닦으셔야 됩니다. 꼭 두 번째는 비행기 모드로 촬영하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카메라를 꺼내서 거대한 세팅 없이 바로 앞에서 촬영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촬영하던 부분들이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띠링 울리면 그건 이제 NG가 되는 거죠. 뭐 중요한 인물을 또 모셔다 놓고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전화가 울리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촬영 모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터리를 체크하라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이제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을 하면 5시간 이상을 간대요. 근데 이제 내 스마트폰이 산지 3년, 4년 정도 됐다 싶으면은 배터리를 완충시켜야 되고 또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빨리 닳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많이 닳는 부분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예요. 그래서 내가 좀 조금은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촬영을 시작해야 할 단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겠다 싶은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같이 장착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스마트폰은 개 자세를 써서 촬영하라예요. 자, 개는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개인데 왜 개 자세처럼 이렇게 풍경 모드로 촬영을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로 모드뿐만 아니라 세로로 들고서 찍는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틱톡이 대표적인 거고 유튜브도 요즘에는 이렇게 세로 모드로 찍는 걸 지원하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보는 영상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16:9 사이즈로 HD 사이즈라고 해서 16:9 모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찍는 게 좋은데 왜 굳이 계좌일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사운드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마이크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작은 바늘구멍처럼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을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았을 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이크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렇게 손을 좀 띄워놓고 이렇게 잡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초점을 잡아라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은 오토포커스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 또 밝은 곳에 있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요. 3명의 아이가 쪼르륵 서 있는데 내가 찍고 싶은 친구는 조금은 뒤쪽에 있지만 저 끝에 있는 친구를 좀 어두운 곳에 있는 친구를 찍고 싶은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과 밝은 곳에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포커스가 탁 하고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또 요즘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 리뷰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수직 거치대 같은 데 올려놓고 많이 찍으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포커스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손이 화면 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랑 계속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정확히 원하는 피사체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포커스를 맞추고 찍자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흔들림을 최소화하라요. 나는 아무리 영상을 찍어도 편집을 잘해도 너무 내가 봐도 좀 영상이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팁 중에 하나가 무조건 삼각대를 쓰시라는 거예요. 삼각대를 쓰는 순간
우리는 구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구도에 집중이 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그 안에서 전달하고 싶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위한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건 요이치 삼각대인데 3만원 중반대 정도 되니까 저런 거 정도는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리모컨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할 때 손가락을 꾹꾹 누르지 않아도 저 리모컨으로도 촬영을 레코드와 스톱 버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 정도는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광을 활용하여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돼서 여러 스탭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다면 모르겠는데, 혹은 약간 고가의 LED 라이트 같은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라면 결국은 빛의 싸움이거든요. 빛이 있어야지 피사체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피사체를 담아낼 수가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형광등 불빛이 뒤로 가지 않게 내가 찍고 싶은 그 피사체에 인물이면 인물의 얼굴에 형광빛이 닿게끔, 보통 역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닿게끔 촬영하시긴 좋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그림 두 개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포커스도 오토포커스지만 노출도 오토로 얘가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뒤에 있는 태양이 얘는 밝다고 인식을 해서 앞에 있는 파라오의 얼굴이 원래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태양을 적정 노출로 맞추다 보니 앞에 있는 게 어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광 촬영할 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파라오의 얼굴에 노출을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태양광의 얼굴이 피사체 인물의 얼굴에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산란한 배경을 피하라예요. 지금 왼쪽의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인물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데, 위의 사진이 좀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물의 얼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양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래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만 정확하게 보이고 뒤에는 아웃포커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인물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산란한 배경을 피하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들리는 사운드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들이 다 스마트폰 안에 담기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소리가 잘 수음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3등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보통 격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 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카메라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 격자 무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톱니바퀴로 들어가셔서 잘 찾아보시면은 격자 무늬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로로 3칸, 세로로 3칸으로 나눠지는 이런 선들이 보이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미학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던 화가들이 저 가로 두 줄과 세로 두 줄이 만나는 지점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중요한 거를 갖다 놓게 됐을 때 뭔가 구도적으로 안정돼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진에 좀 젬병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격자무늬를 놓고, 이 격자무늬 나한테만 보이거든요. 놓고 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격자무늬를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 프레이밍은 뭐냐면 인물을 가운데다 두고 가운데 있는 인물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유튜버들, 1인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샷인데,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다 보니 뭔가 좀 신뢰가 가고 좀 주관적인 감정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누군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약에 만들 계획이시라면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의외로 신경을 안 쓰는 건데,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앵글과 관련된 건데, 한번 이 세 개의 그림을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아이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높이와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의 거의 8, 90%는 이 아이레벨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이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앵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은 좀 연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위대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벤져스라든지 서부 영화에서 인물을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 많이 쓰였던 거고,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 막 맞고 이런 장면들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는 연출적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뭔가를 촬영할 때는 내 키 높이대로 촬영하지 마시고 아이 레벨에 맞춰서, 특히 아이들 찍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 내 키에 맞춰서 찍다 보니 애들이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를 좀 낮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룸은 머리 위에 공간인데,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머리 위에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한테 시선이 가야 되는데 저 뒤에 배경에 시선이 뺏기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뭔가 적정한 느낌이 딱 들어요. 인물에게 집중 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리가 잘리다 보니까 뭔가 단절된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헤드룸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헤드룸은 아까 말씀드렸던 3등분의 법칙을 잘 맞춰서 찍게 되면 인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헤드룸을 맞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편집을 위해서는 4K로 찍자라는 건데요. 4K가 뭐냐면 보통 UHD라고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풀 HD라고 해서 1920, 1080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 좀 산지된 집에 있는 납작한 텔레비전들이 풀 HD 1920, 1080이고 PC 모니터들이 대부분 저 화질이에요. 근데 요거 뭐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거의 4배 정도의 화질인 4K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스마트폰도 그 이전에는 풀 HD로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거의 4배 정도의 화질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배 정도의 화질을 촬영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해상도가 훨씬 좋으니까 더 선명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 갖고만 찍게 되면은, 저희가 쇼트들 보통 한번 촬영할 때 사이즈들을 한 번에 단순한 사이즈들만 찍거든요. 넓은 사이즈만 대부분 찍죠. 근데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클로즈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웨스트샷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4배 정도를 확대해서 클로즈업으로 내가 편집을 해도 화질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 4K로 찍으라는 거고, 또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집에 있는 펜앤줌이라는 기능 혹은 모션이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광학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서서히 줌이 되거나 서서히 줌 아웃이 되는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K로 찍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줌을 4배 정도 들어가도 굉장히 화질이 깨끗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설명을 할까 말까 했는데 거기 보시면 720은 HD급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보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80이 HD고 4K가 있고, 그 옆에 또 보면은 30fps라고 되어 있어요. 30프레임, 60프레임, 24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30프레임은 보통 여러분들이 방송이라든지 보는 유튜브 컨텐츠들이 30프레임을 쓰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24프레임을 쓰고, 또 이제 게임 리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게임이 60프레임으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30프레임을 넣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은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싶을 때는 24프레임 정도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굳이 60프레임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들을 그냥 스마트폰에 가득 채워 놓거나 혹은 PC에 옮겨 놓거나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항상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때는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추억들이 하나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유쾌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찍은 것들은 그때그때 편집해서 공유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